관계를 한다거나 할 때 도망가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냥 성적인 욕구만 채우려고 나랑 사나? 이런. 보기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 강좌를 하고 있는 아내 박주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혜 남편 장준혁이라고 합니다. 두 분 다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닮았어. 네. 결혼 3년 차. 두 분이 되게 약간 특별한 곳에서 인연이 특별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온라인상의 어플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어플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또 요즘에 그런 어플도 있더라고요. 참. 종교 어플이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다른 거 안 받고 이제 리스트 중에 행복한 가정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남편이 써놓은 키워드 중에 저는 그걸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쪽지를 보내서 같이 만나게 됐는데 좀 사랑을 좀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랑 살면 행복하겠구나. 더 저답게 만들어준 사람이었고 더 제가 밝아졌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더 추진력 있게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은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있는데 네 회사 다닌 거. 여러 가지 회사 다닌 게 되게 주요했지. 잘 먹여 살리겠구나. 대박이다. 네, 오늘 의뢰해 주신 분 누구신가요? 네, 저입니다. 남편이 3개월을 일을 못해요. 3개월 딱 일하고 나면 그만두는. 저는 개미고 남편은 배짱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알바만 하시나? 몇 개 정도 일을 그만두신 거예요? 결혼 전에 2개, 3개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2번. 총 5번 정도. 저런 건 사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닌가요? 아까 부인 나를 잘 먹여 살리겠구나. 예, 그거를 미리 또 보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결혼 전에도 그런 믿는 구석이 있든가 아니면 약간 대인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진짜 일이 싫은 사람인지. 일하기 싫은 사람. 꿈이 한량이야. 그런 그치. 사람 있잖아. 심하다. 제가 좀 남들보다 좀 행동이 좀 느리긴 해요. 일적인 능력도 좀 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답답해 하셨어요. 상사분이. 남들보다도 너무 느린 것 같다. 재능이 없다. 이게 손재주가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상처도 좀 많이 받고 그분이랑 이제 좀 틀어지면서 이제 못하겠다 하고서 나왔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또 상여금 받고 나서 2주 뒤에 그렇게 잘 나오게 됐어요. 상여금까지 받아놓고 2주 뒤에 관두면 안 되지. 매번 상황은 달랐지만 제가 들었을 땐 사실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분야에 진득한 일을 해야지 그 사람이 인정도 받고 뭐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일을 하다가 인간관계가 힘들다 하는 이유로 박차고 나온다거나 그래서 저는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사실 많았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괜찮아 내가 일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2년 차가 되고 코로나도 터지고 하면서 거의 1년 넘게 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부담감이 커지겠는데요. 남편이 그래도 뭐 최소 100만 원 정도만 벌어와도 사실 저한테 큰 그런 무게감이 좀 많이 덜어지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벌어오지 않으니 저는 부담이 큰 거죠. 일을 그만두실 때 상의했어요? 네, 하긴 했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통화를 했었어요. 점심시간 때 전화 통화하고 오후에 그만두신 거예요. 뭐야. 저 남성분들이 제일 안 좋은 게 저도 찔리지만 본인이 스스로가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통보를 해요. 네, 결정하기 전에 아내랑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꼭 그러더라고요. 상의가 아닌 통보인데 본인은 물어봤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통보하는 이유가 있죠.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 거 뻔하니까. 빙봉빙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미 결정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라서 상의라고 하기에는 상의가 아니죠. 아니나? 꼭 저래. 왜 이렇게 안 좋게만 기억하고 있지? 항상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뭐 싸우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단으로 그냥 나온다거나 아이고. 최악이다 사회생활에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았어서 상의라고 했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플랜이 어떤 거였는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뒀어요. 인간관계 너무 지쳤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그냥 일단은 몸을 사렸던 것 같아요. 일단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이니까. 아, 좀 일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원래가 일을 하기 싫어하는데 어차피 사람인 게 일을 해야지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제 몸에서는 꾸역꾸역 한 건데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인기피증 있나? 원래 그러진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일 시작한 거는 이제 한참 그때 이제 용접이 한참 돈 잘 번다고 해서 용접 자격증을 따서 용접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생각보다 거칠더라고요. 사람도 좀 거칠고 일도 좀 거칠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또 이제 손이 또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이게 또. 그래서 아, 넌 일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은 하는데 사람이 의욕이 없어 보인대요. 나는 그냥 하는 건데 의욕이 없어 보여서 왜 그러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을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거기서 상처를 받았던 이유는 왜?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사람들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아, 장암이 너무 일 못하지 않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욕을 한마디로 하는 거죠. 저는 이 뒤쪽에 있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나는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약간 좀 인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일이라는 걸 좀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상처받으면 아, 그쵸. 트라우마 생기죠. 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 약간 조금 일하다 보면 손이 느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스타일이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동료끼리 같이 일하다 누가 한 명이 처지면 그 나머지 나머지 로딩이 사람들이 그걸 분담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이 더 과중해지니까 단체 생활에선 욕을 먹기가 쉬운 거죠. 저도 사실은 처음에 데뷔했을 때 연기 못한다고 참 얘기 많이 듣다가 욕도 많이 먹고 방송에 한번 퇴출도 당해 본 적도 있거든요. 진짜?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늡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은 누구나 있잖아요. 사람 무시받을 수 있고 혼날 그렇죠. 수 있고. 근데 그 혼나고 욕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처받았다. 이것 때문에 일 못하겠다라는 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고민들을 얘기를 했더니 배달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배달 일도 한 3번 나가고 또 안 나가더라고요. 아, 배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뭐 알바 형식이긴 하지만 이게 또 정말 나한테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걸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했죠. 했는데 정말 저한테 적성이 맞더라고요. 일단 야간에 사람이랑 부딪힐 일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되고 뭐 땀나고 힘들어도 이제 뭐 상사한테 욕먹고 이런 건 아니니까 뭐 저도 해보니까 너무 적성이 맞고 하길래 아, 이거 계속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이게 밤에 나갔다가 아침까지 일을 하는 거라 이게 밤낮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이 좀 필요하다 해서 만약 월요일 하면은 수요일 하고 화요일 날 쉬었다가 수요일 하고 이렇게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무리하고 싶진 않았어요. 일 자체를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제 몸을 알잖아요. 내 몸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그렇게 띄엄띄엄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었던 건데 이제 갑자기 4차 터지고 와이프 좀 아프고 뭘까? 피로한 거죠. 피로가 쌓이니까 약한 부위가 뭐 염증이 나온다거나 이제 그 정도인 거지 아파서 뭐 생활이 안 되고 막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되게 멀쩡한 것 좀 얘기하는데 되게 자주 아파요. 자주 아프니까 또 제가 이렇게 또 아무래도 와이프 옆에 계속 옆에 있는 거고 그만두신 이유는 아내분이 아파서인 거예요? 걱정돼서 예. 제가 봤을 땐 좀 불안한 많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어디 갔다 오면 되게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사실 제가 죽은 병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 혼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남편은 내가 옆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아니 멀리 가면은 운전을 너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왜 또? 이제 어디 가면은 뭐 차를 긁을 수 있다든지 아직 좀 그런 면이 있어. 강남 같은 경우는 뭐 또 주차장도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솔직히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혼자 두면은 아, 뭔 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아픈 것 같은데. 아. 남편이 일을 안 해서 스트레스성 약간 잔병 치료하시는 것 같은데. 저 남편이 꾸준히 1년만 일하시면은 당장 나을 텐데. 당장 낫지. 네. 케어를 막 억지로 한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같이 살고 있잖아요.
원래 이게 사람 말이 이 말 이 말 들어보고 이 사람 말 들어봐야 되지. 저는 어쨌든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그거는 남편분의 혼자만의 생각이고 대화를 좀 소통을 해서 좀 아내의 그 속마음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오빠가 굳이 필요 없다니까 나는. 그러면 만약에 가면은 나도 어쨌든 너가 강의를 하게 되면은 난 카페나 이런 데 가 있다고 한 3-4시간을. 너 보통 강의 한 3-4시간 하잖아. 그러면 그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나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포트야. 정말. 아직까지 한다 진짜. 다른 일이라도 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요번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 BJ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유튜버 보면서 캠도 직접 사고 해가지고 이제 마이크도 달고 나름대로 저 시간을 많이 들였거든요. 이제 와이프가 일 나갔을 때긴 한데 그래가지고 나름 열심히 한 일주일간을 준비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주일 준비했다고 BJ를? 그렇게 노력도 했었고 솔직히 일적인 노력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정말 일적으로 저한테 보여주고자 했다면 이번에 배달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 2주일이라도 제대로 풀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이 컸고. 배달 일 하면서 그 게임 BJ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 몸이 바이오리듬이 깨질까봐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일했잖아. 오랜만에 일하는 거라 몸 생각하느라고 적응할 시간이 그렇게 필요했대잖아요. 하셨대요. 아우 정말 미치겠다 진짜. 수입이 있으셨을 때 그걸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최근에도 저는 사실 그걸 기대를 했거든요. 배달 일을 하고 당연히 저한테 줄 줄 알았는데 본인이 다 쓰더라고요. 아휴.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 번 실망을 했죠. 맛있는 밥 먹었잖아. 안 사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본인이 내가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을 차라리 저한테 줘서 제가 살림 운영하는데 좀 보탬을 줬으면 하는데 그냥 쓰더라고요 남편이. 결국 집안일도 아내분이 하게 되나요? 사실 와이프가 이제 집에는 솔직히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해주면 되잖아. 살림이라도 아프고 잘하자 그럴 때. 제발. 집안일도 제가 하고요. 일단 와이프 갔다 오면은 이제 옷 벗어놓고 침대로 들어가서 TV 보거든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TV 봐요. 이렇게 TV 보면서 핸드폰 만지고 그러면 이제 뭐 설거지라든지 뭐 집안 청소라든지 빨래는 제가 다 하죠. 집안일을 하신대요? 다 하시고. 아, 저 들어봐야 돼, 저 남편 말을. 집안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게 없어요. 뭐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청소기 돌리는 걸 가지고 청소한다고 하고 아 정말 집안일 제대로 할 거라면 그러니까 제가 걱정 안 할 정도로 화장 청소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좀 저한테 나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배짱이시네. 제가 문득 생각했던 건데 가끔씩 저를 보면은 그냥 한량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본인이 또 알고 있네요. 비아집 중에 그 흰색 옷을 입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막걸리 같은 거 들고 훌짝훌짝 마시면서 풍류를 즐기는 거죠. 저러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미랑 배짱이가 같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부모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일을 하면 항상 보람이 있다. 근데 보람을 느껴봐라. 근데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보람이란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이고. 너 일해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약간 정지 비슷하게 하기 싫다라는 걸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행동이 따로 노는 약간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는 좀 되게 짠해. 아파. 짠해. 이제 진짜 짠해. 짠하네. 너무 모두게 위축되고 일이라는 생각하면 지진이 아니, 오는 거야. 그러긴 자기 변명을 너무 잘해. 그치 또. 아내는 뭔 죄야.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큰 의미를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행복한 가정. 나 뭐야? 그거에 나와 그냥- 결혼관이 같아? 거기에 꽂혀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안 받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써 있을 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이게 같은 단어에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아마 저 남편분이 가지고 있던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는 뭔가 희생이라든지 배려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단어는 다 빠진 채로 그냥 정말 둘이 알콩달콩 노는 거. 그리고 부인을 아니면 좀 부인이 기대서. 벌어오는 돈으로 나는 먹고 노는 거, 뭐 이런 행복한 가정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어렵다.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좀 아버님한테 미안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아버지가 좀 가부장적이시다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아버님이 친구를 한 번도 데리고 오신 적이 없으세요. 갑자기? 이게 인간관계,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좀 드문 거죠, 한마디로. 어른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하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새로운 장르인데? 진짜 장르 다양하다. 와,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는. 다 어려워하는 거죠. 그런 일들 다 살갑게 좀, 저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웠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보니까 혼자 떨어져 있고, 혼자 외톨이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걸 왜 어렸을 때 탓을 해? 혹시 양가 부모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아시나요? 정확하게 모르시고 사실 시부모님도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세요. 주야 너무 고맙다. 너는 우리 집에 진짜 복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만나면 남편 끌고 들어가서 막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집에 가서 제가 막 울면서 신부모님 앞에서 막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들다고. 근데도 남편은 크게 끄떡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의지가 없는 그거 하나 때문에 부모님이 며느리한테 미안해할 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유. 그렇죠. 저희 부모님, 친정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 아빠가 최근에 저한테 그랬어요. 주야, 너 왜 이렇게 희생하면서 사냐? 왜 너가 그렇게 희생해야 되냐? 너 혼자 왜 고생해야 되냐? 속상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일 뿐이고 고생하는 거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좀 그 무게감이 저한테 다 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양가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 이제 와이프가 저보다는 좀 뛰어나니까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버텨줬어야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좀 더 그래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래도 좀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연상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저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뭘 이끌어? 뭘 레카차랑 만나 이거? 레카차. 잘 이끌어주는. 끌려가야지 뭐 매달려. 뭐 사람들이 드라마 보면서 생각하잖아요. 좀 그냥 돈 많은 여자가 나 잘 먹여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남자들 한 번씩 할 거예요. 네, 한 번씩 할 거라서 공감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냥 숨기지는 않네요, 저런 생각은. 왜 저래? 남편분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시는지. 남편분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시는지.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유가 사실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친구도 한 번 전화하면은 너 어디야? 너 어디야? 그러면 나 집이야. 그러고 뭐 보고 있어, 뭐 게임하고 있어, 밥 먹고 있어. 야, 넌 진짜 결혼 잘했다, 진짜. 너 같은 애가 어딨냐. 그 친구들도 잘못됐구만. 친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저 친구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전화 끊고 어떤 생각을 할지를 그렇지. 일도 생각을 못 할까 저렇게. 그래, 맞아. 또 그럴 수도 있다. 35 먹은 놈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친구들이 할 텐데 안타깝네 진짜. 어떤 친구는 정말 친한 친구 저한테 이제 한 소리 더 하죠. 이제 돈 좀 벌어야 되지 않냐. 그래. 뭐 맨날 집에 있냐. 맨날 그런 얘기 하면 이제 알면서도 이제 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이세 계획은 이제 슬슬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없어요? 사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최종의 목표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제 꿈인데 근데 지금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너 닮은 딸 낳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꼬시려고 한 말이다. 저만 남자분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또 별도 따다줄게 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아기를 안 낳으려는 이유는 이제 되게 복합적이긴 한데 일단 와이프가 자주 아파서 핑계죠. 그러니까 핑계라고는 하는데 전 진짜 제가 살고 있으니까 이건 저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무 자주 아픈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아들이고 딸이고 이런 걸 제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실 아들이면 제가 이제 농담상 그랬어요. 부산에 배 띄워 보낸다고. 너부터 배 띄워 보내고 싶다, 진짜. 왜 저래? 왜 저래? 아니 근데 정말. 유일하게 저 부인을 위해서 하시는 거네요. 애 안 낳겠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지금 부인을 위한 거지, 들으면서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애를 낳자고 계속 그러니까. 닥달하면 강요하는 것도 약간 답 없다? 아유, 큰일 나요. 그럼요. 저기서 나는 저는 애기 너무 낳고 싶어요. 그랬으면 난 진짜 완전 심한 욕 할 뻔했어요. 근데 차라리 그냥 저렇게 낳지 말자고 맞아요, 얘기하시는 맞아요. 게 그나마 좀. 저럴 때 주변에서 특히 어르신들이 애 생겨서 아빠 되면 어른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런 얘기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상태에서 애 낳으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럼요. 아버지랑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 본인도 아들이 만약에 태어나도 사랑을 못 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 좀 더 돈을 벌고 나서 근데 돈을 안 벌어. 돈을 벌고 나서 좀 낳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 낳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를 갖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도 아내가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조금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서운하시겠어요. 매일매일. 많이 서운하죠. 왜냐하면 저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 키워드 안 키워드 안에 사실 아이도 포함해서 저는 바라봤던 거고. 그럼요. 사실 저는 아이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남편은 그에 반해서 아이에 대한 욕심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많이 충돌이 있었어요. 이제 뭐 관계를 한다거나 할 때 도망가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냥 성적인 욕구만 채우려고 나랑 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아유. 했었어요. 그게 쌓이면 아내분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안아줬잖아. 그러고는 안 되죠,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여자로서 존중해준다면 그렇게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많이 느꼈어요, 그런 감정들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다가 애기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평생 일하다가 끝날려나? 막 이런 안 좋은 생각도 해봤고. 근데 아내분도 지금 좀 조금 현명하게 생각하실 게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러니까. 더 힘든 상황이 분명히 펼쳐질 거고 무조건 난 아이를 낳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은데 이렇게만 보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1000m도 뛰기 힘든데 갑자기 좀 1000m 선수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1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상은 저도 최악의 경우를 사실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나의 좀 부담감을 좀 덜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말 그대로 한량처럼 늘어져 있는 남편을 보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래.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100% 예스라고는 말 못하죠. 지금 나이 30이 넘은 성인 남자가 일하지 않고 와이프만 의지한다? 이거는 사실 제 머릿속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그 문제로는 더 이상 저도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얘기조차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포기를 하셨어요? 변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편은 안 해. 아니었나요? 있다는 거군요. 이렇게 빨리 해본 적은 처음이네요, 또. 지금 보여진 저 인터뷰 영상이 정보가 달아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장준혁 씨 입장에서는 뭐 당신이 날 뭘 한다고라고 생각을 하거나 함부로 얘기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제 제가 보고 느낀 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자존감은 굉장히 낮으신데 자기애는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책임감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가장 큰 게 회복 탄력성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아기 1살쯤 됐을 때 걷기 연습할 때 엄마 아빠가 양손 잡고 걷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애는 평생 못 걸어요. 애가 넘어지더라도 옆에서 그냥 놔줘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하다 봐야 이제 제대로 걷고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데 지금 장준혁 씨는 그런 연습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참는 연습을 해야 마음에 근육이 생깁니다. 조직 생활하면서 동료와 갈등, 동료로부터 뒷담화 대부분 다 경험하는 거고요. 그 정도로 힘들어서 3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그만두는 방식도 굉장히 유치하고 미성숙하거든요. 안 해요. 그리고 나와버리거나 말없이 사라지거나
자기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걸 너무 무서워하고요. 안 해봤으니까 무섭죠. 좀 해보세요. 정말로 박주혜 씨 이 부인이 장준혁 씨 당신 포기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조금 더 본인 인생 본인이 책임지는 참는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오늘 속터뷰 하면서 아마 본인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내분이 아까 포기했다라는 말은 정말 그런 말이 나왔을 정도면은 좀 위기의식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라도. 그래서 앞으로 좀 노력하는 모습을 이제라도 좀 정신 차리셔갖고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사회생활의 능력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좀 못하겠다, 위축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능력이 없다면 대신 돈을 버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 주부가 돼서 완벽하게 자기가 가정에 돌아왔을 때 행복하게 해줄게. 금전적인 부분 책임 못 지지만 절반의 몫을 할게. 라는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지금 그런 준혁 씨를 3년 동안 버틴 아내는 너덜너덜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방송 보시고 이게 다른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좋은 자극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라고 남의 인생을 쉽게 결정하겠어요. 근데 지금의 삶의 방식은 우리도 느끼고 당사자도 느끼겠지만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자, 결정할 시간입니다. 애로지원금 2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죠? 자, 아내분께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대 0으로 아내 박주희 씨가 애로지원금 200만 원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화가 좀 있으셨어요? 전화가 좀 있었어요. 일을 아예 안 했잖아요. 배달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끊이지 않고 나가고 있어서 전 놀랐어요, 솔직히. 200만 원 사시면 어디다 쓰세요? 그분은 진짜 안 해봤는데. 집에 뭔 소리 하는 거야. 한 때려도 돼요? 진짜 한 때리고 싶어. 별로 표. 200만 원의 주인공. 제가 탈 줄 알았습니다. 난 예상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오늘. 지켜봐 주세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